자, 그러면 이제 그 전 차시에서는요, IPv6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그 IP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층에서 수행되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요, IP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RP가 있습니다. ARP. 그 다음에 뭐 RARP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ICMP가 있어요. ICMP가 있어요. 그래서 IP 기능으로는요, 최선 노력 전달이라고 합니다. Best effort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연결령으로 인해서 오류 검사나 추적을 수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든 좀 정보를 빨리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속되는 데이터그램에 대한 어떠한 상태 정보도 유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로 제어를 하고 있죠. 경로 제어. 그래서 원격지의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발신지와 목적지의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하여 최적의 경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주소 지정이 있는데요. 책에도 그 139페이지에 보시면요, 출발지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전달 계청 프로세스는 IP로 데이터그램을 내려 보내는데요. 데이터그램은 전달되어야 할 목적지 호스트의 인터넷 주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 계청 프로세스는 IP로 데이터그램을 내려보내는데 이때 목적지 호스트의 인터넷 주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좀 보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P 라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라우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라우팅 그 프로토콜을 보시면요. 송신 호스트는요, 이 프레임 내에 데이터 그램을 캡슐화 시키고 ARP는 그 뒤에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프레임이 전송될 때 프레임의 목적지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은 48비트 크기의 이더넷 주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IP 주소로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이더넷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 ARP라고 그러죠.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신 호스트는 프레임 내에 데이터그램을 캡슐화 시키고 ARP를 이용해서 목적지로 프레임을 직접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 테이블이 작을수록 그 메모리 양이 작아지므로 경쟁인 설계가 간단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요. 라우터가 경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라 그렇게 하고요. 특정 경로를 141페이지에요. 밑에서 몇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에요. 특정 경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또 다른 경로를 찾고 더 좋은 경로를 찾으면은 현재의 경로를 새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우팅의 경로를 결정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스위칭은 패킷이 송수신되는 동안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우팅 프로토콜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최소화는 결국 경제적인 메모리량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송 속도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속도보다도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망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작을수록 보다 경제적인 하드웨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우팅 프로토콜의 최소화를 우리는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 메시지의 최소화가 있습니다. 라우터들은 이 라우팅 테이블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 메시지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제어 메시지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제어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은 대역폭 전송에 사용될 수 있는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메시지가 너무 많아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 메시지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바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이터도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경고성이 있습니다. 망 자원의 142페이지예요. 그래서 망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패킷이 목적지에 전달되지 못하고 같은 경로를 계속 순환하거나 두 경로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망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의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경로의 최적화는 망의 여러 가지 특성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라우팅 프로토콜 요구사항은 라우팅 프로토콜이 라우팅 테이블이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RIP와 그 OSPF 이렇게 그 또다시 자세하게 그 말씀을 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이제 RIP 뭐 OSPF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메시지 최소화가 있습니다. 이 라우터들은 라우팅 테이블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 메시지를 최소화
시키게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필요한 제어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은 타 채널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그러한 대폭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고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의 최적화, 뭐 그건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RIP와 OSPF가 있어요. RIP와 OSPF가 있는데요. RIP는요, 인접하는 상대편 라우트와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으면서 경로를 설정하여 최단 거리 계산을 홉 카운트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이후 라우트에 전달하고 받고요. 라우터들 간의 규칙적인 업데이트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를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IP는요. 여기 안 적어놨나요? 여기 안 적어놨네. 이 143페이지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요. RIP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OSPF가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이래 됐죠. 주기적으로. 그런데 OSPF는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어디서 말씀을 올렸나요? 142페이지에 라우팅 테이블의 최소화에서 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기적으로 제어 메시지 최소화에서 말씀드렸네요. 막내 라우터들은 라우팅 테이블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제어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게 바로 그 RIP가 여기서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OSPF는요. 네트워크 변화가 있을 때만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여 링크 상태에 따라서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그러한 이 방식이 바로 OSP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쇼트 패스 퍼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RP가 있습니다. ARP. ARP가 있는데요. 어떤 장비의 IP 주소를 가지고 그 장비의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그러한 이 프로토콜을 ARP라고 합니다. 그래서 32비트 주소를 가지고 그 장비의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그러한 프로토콜을 AR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 패킷을 방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RP로부터 얻은 최근의 정보를 캐시는 임시 저장 장치라 그러죠. 캐시에 기록해서 대역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 하는 것이 바로 ARP가 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지 호스트를 대신하여 ARP 요구자에게 응답하는 그러한 중간 라우트를 우리는 프락시 ARP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RARP는요, 맥 주소로부터 장비의 IP 주소를 알아내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RARP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RP 리퀘스트 이제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41.23.56.2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리적 주소가 뭐 A4 뭐 6에서 쭉 이렇게 16진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ARP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CMP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P는요. 네트워크에서 오류 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핑 테스트라고 그러죠. 핑 있죠. 핑 여기 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사용을 하며 IP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 명령어가 인터넷을 접속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ICMP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TCP를 되어 있습니다. TCP 전송 계층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전송 계층으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전송 계층에 이 TCP와 UDP가 있어요. TCP와 UDP가 있어요. 여기서 이 보시면요. TCP는요. 재전송에 의한 오류 제어와 그 다음에 흐름 제어를 하는 스트림 형태의 연결형 서비스를 바로 TCP라고 합니다. 재전송에 의한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하는 그러한 스트림 형태의 연결형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way 핸드쉐이크라 그러는데요. 연결 접속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도 이를 확인하면서 다시 RFC를 하고 처음의 연결 요구 측에 의해서 ACK를 보내어서 연결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3-way 핸드쉐이크는 확실하게 하자 이 말이죠. 확실하게 하자. 이게 바로 TCP가 되게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신뢰성 있는 종점 간에 데이터 전달을 책임을 지고 있고 투명한 데이터의 전달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것이요. 좀 재미있는 것이 이 TCP는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때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를 바로 연결지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임의의 길이의 큰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TCP와 조금 다른 UDP가 있습니다. 재전송이나 흐름 제거 없는 비연결형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UDP를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UDP만을 사용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킷을 방송 또는 멀티캐스트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CP 처리 오버헤드 때문에 TCP로 처리할 시간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UDP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응용 계층이 있는데요. 그래서 SMTP, 사용자끼리 전자메일을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 프로토콜을 SMTP라고 그렇게 해서 MTA와 UA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텔넷, 원격 호스트 컴퓨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 수행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바로 텔넷,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P는 너무나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원격 시스템에 파일을 올려놓는 그러한 이 행위를 바로 FTP라고 그러죠. 그래서 FTP 서버에 등록된 로그인과 암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NS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도메인 이름을 호스트인 네트워크 주소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DNS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웹 2.0이 있어요. 웹 1.0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웹 2.0은요, 사용자 자신의 그러한 의사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참여와 개방으로서의 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올린 데이터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수정하는 이러한 이 개념을 참여와 개방으로서의 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1.0, 웹 2.0. 그래서 웹 2.0은 참여와 정보 정보 공유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인터넷이 있는데요. X 인터넷은 executable extended,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인터넷은 기존의 웹과 비교해서 수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웹과 비교해서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기존 플랫폼의 독립적인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인터넷은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속도 진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웹 서비스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보시면요. www 그 다음에 IPv4 주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RIP OSPF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계층에서 SMTP, 텔넷, FTP, DNS 이렇게 내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그 과제 연습 문제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는요, 신호 해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